이강민의 잡지사 10월호 9번째 페이지. 징크스가 들어올 틈조차 내어주지 않는 투머치 스포츠 토커이자 이정우의 스포츠 랩소디 칼럼니스트 이정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이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디의 이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닥께서 오늘 징크스 얘기를 준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또 청취율 조사 기간에 괜찮겠죠?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징크스로 좋은 징크스도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 징크스 얘기 한번 풀어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가 징크스인데요. 영어 단어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평상시에 우리가 정말 너무 자주 쓰는 영어 단어인데요. 그렇죠. 다들 뭐 아시지만 불운이나 불길한 징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미신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단어이기 때문에요. 네. 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징크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봤다. 이런 건 징크스가 아니죠. 그냥 공부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예. 대신에 예.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온다. 이런 거는 징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머피의 법칙. 그쵸. 인과관계가 없는. 네네. 예.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전통처럼 굳어진 징크스도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을 안 먹는다. 그렇죠. 밥을 국에 말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요. 예. 네. 이것도 징크스죠. 네네. 예. 혹시 편집장님은 무슨 징크스 뭐 일상생활이나 저? 방송에서나 있으신지요? 저는 그거 있죠. 이제 방송 직전에 네. 항상 입술에 립밤을 발라야 돼요. 아. 이것도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 왠지 약간 좀그 엔진에 기름칠하듯이 네. 입술에 좀 이 립밤을 발라줘야 안 더듬을 것 같고. 그런 게 이것도 징크스인가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 징크스 반인 것 같고 반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립밤을 바르면 효과가. 또 실제로 입술이 또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실수로 놓고 와서 그날 못 발랐다? 아. 심리적으로 나 더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징크스라고 볼 씹을 수가 것 같은데? 있겠네요. 네. 실제로 씹어요. 그래요? 예. 그렇군요. 혹시 네. 이당님은 징크스 있으신가요? 저는 더 이상 그런 징크스는 없는데 저는 좀 어렸을 시절에 이런 징크스는 있었어요. 뭐. 제가 어떤 여성분을 좋아하면 그 여성분이 꼭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나 무관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관심 없는 여성분은 예. 저를 좀 좋아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인과관계 있는 거 아니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징크스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예. 네.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네. 약간 당황했는데요. 징크스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나 쓰임새에도 재밌는 얘기거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일단 영어 발음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징크스 이렇게 말하는데 네. 사실 정확한 발음은 징크스가 아니라 징스라고 그분들은 발음을 합니다. 징스. 징스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끼리는 그냥 징크스 해야지 알아듣겠지만 네. 원어민들이나 외국분들 만나시면 네. 징크스라고 발음하지 말고 징스라고 발음해 주시면 런던대 PhD를 따신 분의 발음 교정. 그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두실 것 같고요. 예. 징크스가 스펠링이 JINX거든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JYNX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 JYNX로 쓰면 이게 새 이름도 되는데요. 딱따구리과의 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새를 이용해서 고대 로마 때 점을 치는데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점쟁이 문어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쓰던 고전 언어가 라틴어인데 라틴어로 이 새가 JYNX고요. 발음이 잉크스고요. 영어로 오면서 징크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약간 스핑크스 느낌이네요. 스핑크스요? 스핑크스도 네. 왜 다큐멘터리 보니까 스핑스 막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던데. 그러던가요? 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뭐 찌찌봉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영어에서는 징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같은 찌찌봉이 말 아니라 하면 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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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는 찌찌뽕 갔다 뽕찌찌까지 가는데 그런가요? 징스는 한 번만 하나요? 징스 했다가 또 징스도 같이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럴 땐 징스 어게인 그렇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징스 어게인. 예, 징스를 또 같이 뽕찌찌다. 말하면. 네네. 재밌네요. 네네. 별의별 걸 다 조사해 오셨어요. 사실 근데 징크스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스포츠 영역이잖아요. 네네. 특이한 징크스를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스포츠엔 정말 변수도 많고 운도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서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자신이 징크스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인과 관계가 없는 것들을 연결시켜서 자신만의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예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일단 음식에 관한 징크스가 있거든요. 네네. LA 다저스 그 유명한 투수 커쇼, 크레이튼 커쇼 같은 경우요. 경기 전 꼭 칠면조 샌드위치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터키를. 터키요. 네. 이렇듯 경기적인 내 먹었던 음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 선수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커쇼는 칠면조 샌드위치를 먹고. 또 메이저리그의 텍사스의 투수였던
데릭 홀랜드라는 투수는 승리 네. 투수가 된 날 먹은 음식을 그 다음 등판할 때도 꼭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좀 덜어 있는 것 같던데. 네, 이런 경우는 꽤 있거든요. 네. 저기 지상파 방송 S본부에서 네. 뭐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예. 그 프로그램에 류현진 선수가 게스트로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예. 네, 류현진 선수가 이제 나와서 밝힌 바에 의하면 네. 그 선수는 개막전 시작하고 첫 경기를 할 때 만약 그 경기를 이기면 네. 경기 시작 전에 먹은 음식을 칠 때까지 계속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요? 네네. 오. 그래서 2019년 네. 시즌에는 감자탕을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가 제일 성적 좋았을 때. 네네네. 올스타 뽑히고. 네네. 아 그때 감자탕 네. 먹고 진 적이 없어서 계속 네, 1년 계속 내내. 이제 질 때까지는 어. 징크스를 계속 그 감자탕을 드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은 서정훈 씨는 아, 자기는 한 달 내내 갈비탕 먹은 적도 있었다. 또 이런 또 화답을 하셨다고 이게 또 하더라고요. 약간 선수들 사이에서는 있는 일이구나. 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수에도 또 징크스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메이저리그의 내야수 스킵 슈마커 같은 경우는 매 경기 시작하기 전에 특정한 상표의 에너지 드링크를 꼭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물 경기 그건가요? 시작 예. 15분 전에. 15분 전에. 15분 전에 꼭 예를 어. 들어서 특정한 상표를 네. 꼭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뭐 방송 전에 식단에는 조금 민감한 편이라 어느 정도 좀 공감도 네.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올림픽 때 이제 뭐 네. 박태원 선수나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수영 선수들 보면 각자 헤드폰 쓰고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심신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네, 많은 수영 선수들이 사실 헤드폰을 끼고 이제 수영장에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꼭 징크스라고 보기보다는 선수들이 긴장을 풀고 왜냐하면 관중들의 함성에 더 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 선수, 상대편에 있는 선수가 너무 유명한 선수다. 제 바로 옆에서 펠프스가 뛴다. 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긴장을 풀고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네. 특정 음악을 계속 듣는다면 그건 징크스일 수도 있는데요. 한 곡만 들으면 네, 한 곡만 계속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징크스일 수도 있는데 네.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주로 국내 가요를 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댄스곡이나 발라드를 뭐 주로 섞어서 들으셨다고 들었다고? 하고요. 예. 메이저리그 그 유명한 마이크 트라우크 같은 경우도 시합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을 풀곤 했다고 하는데 그분도 장르 구분 없이 여러 가지 음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약간 좀 징크스 느낌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 그에 두루 비해서 들었으니까. 펠프스 같은 경우는요. 네. 주로 힙합 음악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분은 또 특이하게 올림픽마다 듣는 음악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 때는 예. 그 주로 에미넘의 티라의 컬랩스라는 노래를 자주 들으셨고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는요. 네. 릴 웨인의 I am me를 주로 들으셨다고 합니다. 시즌마다 꽂힌 음악이 따로 있네요. 네네. 예. 또 한 가지 그 메이저리그 템파베이의 투수였던 맨 무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등판하기 전에 꼭 헤비메탈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비메탈 음악에 강력한 사운드하고 비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고 올라가면 자기 심장 박동이 더 강하게 뛰고 그러다 보면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뭔가 상대 타선을 제압하고픈 승부사 기질이 더 생긴다고 느껴서 그 전투력 음악을 상승. 들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기만의 행운이 있어서 그 음악, 자기만의 행운의 음악이 있어서 그 음악만 계속 듣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음악을 듣는 것만 가지고서는 징크스와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음악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쇼팽의 군대 행진곡, 베토벤의 전원, 비발디의 사계 중 봄을 들으면 경기력이 실제로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약간 자기만의 또 루틴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자, 루틴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약간 징크스의 일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루틴으로 맞습니다. 유명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행동 패턴을 가진 선수들. 네. 대표적으로 이 선수 빠뜨릴 수가 없는데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었던 박한희 선수. 네, 맞습니다. 박한희 선수가 타석에서 준비 동작 루틴은 정말 유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튜브 영상판에는 같이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선수가 루틴을 할 때 24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저도 이 루틴을 다 소개를 하면 24초 이상이 걸릴 것 같아서 투마치 토크의 멍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박한희 선수 루틴을 좀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배팅 장갑을 조이고 소매를 걷고 야구 배트를 닫고 발로 땅을 비비고 헬멧을 고쳐 쓰고 바닥에 금을 지운 후에 다시 야구 배트로 바닥에 선을 긋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24초 더 걸린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러네요. 지금 그러고 있네요. 네네. 박한희 선수. 그래서 이 선수의 동작이 24초가 걸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동작을 타석에 들어섰을 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투수가 매 공을 던질 때마다 매 투구마다 했다고 합니다. 이 루틴을요. 19 이상 가면 246분이에요. 그렇죠. 와. 그래서 박한희 선수도 LG에서 은퇴한 박용택 선수나 네. 한화에서 은퇴한 김태균 선수처럼 별명이 조금 많은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네. 물론 그분들보단 적었어요. 워낙 그분들은 별명이 많았기 때문에요. 독보적이어서. 박한희 선수 같은 경우는 헬멧을 벗어서 다시 쓰는 동작이 헬멧에 냄새를 맡는다고 해서 박킁킁이라는 별명이 저도 이 별명 듣고 맞아요, 웃었는데 맞아요. 예. 박킁킁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징크스가 생긴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흥미로운 것은 박한희 선수가 네. 고등학교 시절이나 그 프로 초반에는 이 징크스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프로 3년 차인 2003년도에 너무 부진했대요. 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엔 코치였는데 이제 지금은 감독님 되셨죠. 네. 지금은 이제 감독님 안 하고 계시지만 유중일 감독님이요. 네. 박한희 박한희 선수한테 선수. 예, 베이스의 선도 그리고 차분하게 하라 그렇게 조언을 한 이후에 예. 그런 루틴이 생겼다고 하는데 예, 정작 류중일 감독님은 그러한 조언한 것을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본인의 조언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낳았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고 있다. 네네. 예. 근데 야구 경기는 뭐 우리도 그렇고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이제 시간이 보통 서너 시간 이상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팬들이 좀 지루해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야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프로야구 KBO에서도 2010년에 새 규정을 만들어요. 타자들은 이제 타석에서 준비할 때 12초를 넘기면 안 되게끔 규정을 만드는데 네, 그래가지고 박한희 박한희 선수 선수가 어떡해. 24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 중 예. 몇 가지 동작을 생략했대요. 그랬더니 귀신같이 안타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한희 선수가 모든 동작을 최대한 빠르게 해서 네. 12초 안에 맞췄다고 합니다. 12초 안에. 빨리 감기로. 빨리 감기로. 아, 예. 예, 그래서 다시 또 안타가 생산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신기하네. 있더라고요. 물론 꼭 이 루틴 때문만은 아니겠지만서도 네. 박한희 선수는 데뷔 이래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우리나라에서 유의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유의. 예, 유의. 또 한 분은 양준혁 선수인데 양준혁 선수는 지금은 없어진 이제 해태에서도 뛰었고 네. LG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박한희 선수는 한 팀에서 16년 연속으로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예, 유일한 한국 프로야구에서 유일한 선수입니다. 뭐 꾸준함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릴 그렇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이렇게 네. 실력도 좋으니까 그런 루틴도 인정을 네네. 받는 것이고. 루틴에 집착하는 스포츠 선수들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S본부의 그 방송에 나와서 이승엽 선수가 말씀하신 얘기인데요. 예, 예. 이승엽 선수는 계단을 올릴 때 무조건 왼발로 먼저 오른다고 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왼발부터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수비하러 갈 때도 앞에다 라인을 쳐놓는데 네. 라인을 넘어갈 때도 왼발부터 넘어간다고 하고요. 야구장에서도 양말도 왼발부터 신고요. 장갑도 왼장갑부터 신고요. 끼고요. 예, 네. 예. 근데 그 말을 듣는 또 서장훈 씨가 자기도 그렇다고 단지 그래요? 나는 네. 오른쪽부터 한다. 양말도 오른쪽, 다 오른쪽, 신발끈도 오른쪽 먼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고 또 생각나는 선수가 있어서 네. 한 분 모셔왔는데요. 네. 1990년대 잉글랜드 축구의 영웅이었습니다. 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4강의 주역이었고 1996년 유로 96의 잉글랜드 4강의 주역이었던 폴 게시코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었었는데요. 네. 이분이 가자라는 애칭으로 잉글랜드 국민들한테도 엄청난 사랑을 받으신 무슨 분이거든요. 애칭이요? 가자요. 가자? 예, 가자. 어. GAZZA. 예, 그냥 가자라는 애칭. 애칭으로 예, 예. 굉장히 큰 사랑을 받은 분이셨는데요. 예, 예. 게시코인도 이승엽 선수처럼 항상 네. 왼발로 먼저 신발을 신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게시코인은 이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강박증 증상이 되게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강박증을 앓는 사람들은 보통 본인의 특정 순서대로 네. 특정한 부분을 만지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게시코인의 이 강박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네. 왼발부터 먼저 신발을 신지 말고 네. 오른발을 한번 먼저 신어보자. 네. 그 말을 하니까 있잖아요. 네. 그 게시코인이 네. 정말 자기의 발을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싫어가지고 펑펑 울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영향을 엄청 받은 거예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예. 근데 강박증이 환자들한테 극심한 그 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그런 행동이 이제 합리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데 네. 그런 행동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흡연을 많이 하거나 네. 아니면 뭐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약물 중독이라든지 과다한 음주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경우를 해서 몸이 망가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폴 게시코인 선수도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밖에 안 되셨습니다. 네, 네, 근데 네. 1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타브로이드 신문인 더 선에 네. 일면에 이분의 모습이 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40대 중반밖에 안 됐을 나이였었죠. 네, 네. 그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40대 중반의 모습이었는데
그 실제로 신문에 찍힌 사진의 모습은 네. 실제 나이는 40대 중반인데요. 네. 거의 70, 80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야, 그래서 게시콘이 정말 엄청나게 망가졌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게시콘의 건강을 걱정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루틴이나 징크스가 과해졌을 네네네. 때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유니폼을 입을 때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입고요. 네. 옷 입는 순서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셔츠 먼저 입고 그다음에 언더웨어 입고 네. 양말 먼저 신고 네. 그런 식으로 옷 입는 순서도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네. 뭐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도착하면 늘 같은 순서대로 아. 혹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날 경기는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선수들이 불안해한다고 심리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네. 아 그리고 이 테니스의 슈퍼스타죠. 라파엘 나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같은 행동 반복하기로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 테니스의 정말 살아있는 전설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나달 같은 경우도 경기 전, 경기 중 그리고 경기 후에 독특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달은 경기 시작 한 45분 전에요. 네. 얼음같이 차가운 물로 샤워를 꼭 해야 되고요. 두 양말을 같은 높이로 신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중을 바라보면서 점프를 하면서 자켓을 벗고요. 네. 나달은 자신이 생각하는 언제나 똑같은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음료수병을 둬야 되는데 그 음료수 상표가 정확하게 대각선으로 테니스 코트 안쪽으로 향하게 배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판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세상 진지하네. 저 병 하나 세워놓는데. 네. 와 저거죠 저거.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나달은 또 예외 없이 이렇게 하나는 에너지 드링크고 하나는 물병인데요. 네. 무조건 에너지 드링크를 먼저 마신 다음에 아. 그 다음에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또 선수들이 코트를 바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코트를 바꿀 때 언제나 상대방이 먼저 네트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달이 네트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안 지나가고 버티면 어떡해. 글쎄요, 그럼 어떻게 기선제압하려고. 저 같으면 안 버텼을 것 같은데. 예, 특히 예. 이제 또 서비스를 넣기 전에 나달이 같은 동작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서비스하기 전에 그는 어깨, 코에서 땀을 닦은 다음에 네. 한쪽 귀를 뒤로 밀고 다시 코에서 땀을 닦고 다른 쪽 귀를 뒤로 밀고 다시 코에서 땀을 닦는 행동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꼭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그 코치들이 주는 그 사인 같네요. 사인 같이요. 예, 그렇죠. 예. 또 그러네. 나달은 공을 튀기면서 반바지 길이를 조정하고 포인트가 날 때마다 수건으로 몸을 이렇게 닦았다고 하는데요. 저 양반 지금 땀 닦고 있네. 네, 영상에서. 그래서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니까 좀 심하다 루틴이 나달은. 예, 예. 그래서 강박증을 앓고 있는 거 아니냐 저기 나달이 아까 그런 게시코인 주장이. 때 말씀하셨던 그 강박증. 네, 강박증. 예, 네. 예, 예. 그래서 나달이 루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너무 눈에 많이 띄니까요. 혹시 나달이 강박증을 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강박증이라는 게 되게 희소한 증상인가요? 네, 강박증이 영어로 하면 OCD라고 하는데요. 네네.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라고 해서 이제 약자로 OCD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강박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통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장면이나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건데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하지 않는 사고와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럼- 강박증이 생각보다 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통 50명 중에 1명 정도가 강박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5천만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네. 우리나라에도 한 100만 명 정도의 강박증 증세가 있는 환자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유명하지 않을 뿐 주변에 많겠네요. 네네. 그래서 네. 강박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규칙이나 순서가 있거든요. 네. 또 강박증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고요. 아, 예, 예. 결벽증도 강박증의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벽증도. 네, 결벽증도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거나 심지어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상에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이들의 일상생활을 가로막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강박증을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칭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지만 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강박증이나 또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잉글랜드의 축구 스타이자 패션의 아이콘 데이빗 베컴이 그렇다고요? 네, 베컴도 이게 강박증이 있기로 유명한 선수인데요. 오. 이분은 언론에 내고 2006년도에 밝혔습니다. 네. 자기가 강박증을 앓고 있다고요. 베컴 같은 경우는 모든 물건들을 일렬로 세워놔야 된대요. 그 서로 짝이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홀수면 안 되는 거예요. 짝이 맞아야 돼요. 예, 예. 그 이분은 이제 호텔을 투숙했을 경우도 네.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을 서랍에 집어넣고
호텔방 컨디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호텔방에서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던 시절 네네. 동료들이 베컴의 이러한 증상을 알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동료들이 베컴을 좀 약올리기 위해서 베컴의 호텔방을 막 일부러 좀 난장판을 쳐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료들한테는 단순한 장난일지 몰라도 네. 베컴한테는 사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좀 잔인한 장난일 하루 수도. 종일 찝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베컴은, 예. 그것도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치, 쉬기 위해서는요. 네. 또 베컴의 부인이 그 유명한 스파이스 걸스 출신의 가수 빅토리 아담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빅토리 아담스도 언론에 얘기를 했는데요. 빅토리 아담스에 의해도 의하면 베컴은 모든 것이 다 매치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치가 그래서 돼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료수 전용 냉장고에 음료수가 3개 있다. 네. 그럼 한 개를 버린대요. 왜냐하면 짝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버려. 그러니까요. 아, 무조건 짝수를 맞춰야 무조건. 되니까 하나를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걸 두 주는 개 것도 아니고 마시던가. 그냥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1+1 행사 엄청 좋아하겠네. 저 짝지어져 있으니까. 1+2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1+2는 안 좋아할 2+1 이는. 예, 오히려. 예. 네, 아울러 베컴은 2주마다 네. 똑같은 디자인의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를 꼭 30벌씩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야. 옷장에 보관된 그 셔츠는 언제나 같은 색깔별로 예, 옷이 배열돼 있고요. 이건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예. 비슷하게. 네, 베컴도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 네. 결코 이를 멈출 수 없었다고 언론에 고백까지 했습니다. 노력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네네. 네, 앞서 뭐 사소한 강박 증상은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네네. 말씀도 네. 하셨습니다만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만 없다면야 너무 심하지만 않다면야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강박증은 모든 것을 정말 다 잘하려고 하는 완벽주의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완벽을 추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베컴 역시 가지런하고 깨끗하고 정확함을 바라는 그의 완벽주의 성향 덕분에 정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습니까? 네.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의 전매 특허 같은 택배 크로스가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강박증이 때로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기도 하고요. 개인의 성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네. 사실 강박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증상을 앓고 있다는 걸 밝히고 싶어하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다 이제 숨기고 싶어하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숨기면서 치료받기를 이제 조금 이제 망설인다고 하는데요. 네네. 베컴 같은 대스타가 예. 자기가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대중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니까 네. 이와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한테 예. 예, 희망을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베컴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만이 이런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네. 그런 사실에 많은 또 위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또 유명한 그 리버풀에서 은퇴하신 분인데 스티븐 제라드요. 스티븐 제라드 영원한 뭐 리버풀의 캡틴인데요. 그렇죠. 그분도 강박증의 한 증상인 결벽증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부인의 알렉스 커란에 따르면요. 네. 제라드는 맨발로 바닷가 모래를 절대로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신발을 신고 바닷가 모래를 꼭 밟아야 되고요. 네. 신문 같은 걸 읽은 다음에 언제나 손을 곧바로 씻어야 된대요. 약간 결벽이구나. 네네. 네. 또 제라드가 매 시간마다 손을 씻고 네. 하도 샤워를 자주 해가지고요. 네. 부인 알렉스가 힘들다고 언론에 고백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세가 너무 나와서. 뭐 그분이 돈을 많이 버시니까 물세 그쵸,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예. 아무래도 옆에 있는 분들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또 제가 오늘은 영화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영화 얘기를 잠깐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동진 평론가를 위협하는 이정우. 네, 그래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미국 예. 영화 되게 유명했던 영화였는데 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아, 예. 원제로 하면 As Good As It Gets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주인공이 잭 니콜슨이 나오셨었죠. 네. 그 영화를 보면 그는 이제 문을 닫고 열쇠를 열었다 잠궜다를 꼭 5번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전등을 킬 때도요. 네. 전등을 킬 때도 스위치를 껐다 꼈다를 꼭 5번을 반복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시대요. 저는 그래요? 연구했을 때 네.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던데 어떤 연구원 분들은요. 예. 자기는 자기 연구실에서 퇴근하기 전에 불 스위치를 50번 읽어 껐다 꼈다를 한대요. 50번씩이나. 50번을 껐다 꼈다를 안 하면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거다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세다가 51번까지 가면 어떡해? 모르겠습니다. 그럼 아, 다시 한번 예. 하는 건지 꼭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잭 니콜슨 같은 경우는 영화상에도 보면요. 예. 식당에 가서 언제나 같은 테이블에 앉아요. 자기 테이블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식당에 있는 테이블하고 포크도 안 쓰고 자기가 가져갑니다. 자기 포크하고 그 스푼을 가져가요. 예, 예. 나이프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보도블록에 틈을 밟지 않기 위해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걸어갈 때도 있어요. 틈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인을 밟으면 안 되는 요리조리 거죠. 피해가는구나. 요리조리 피해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잭 니콜슨은 강박증을 다소 좀 코믹하게 연기한 건 사실이고요. 네. 이 영화로 또 잭 니콜슨은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수상하셨는데 그렇지. 영화는 역시 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박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네. 영화와는 달리 따뜻한 마무리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잉글랜드 스타 폴 게시코인도 굉장히 강박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몸도 많이 망가지셨고요. 예, 좀 슬픈 얘기이긴 하는데 폴 게시콘의 조카도요. 네. 심한 강박증을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조카는 결국 22살의 젊은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네. 또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루틴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정도가 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정도가 심해서 강박증까지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네네. 루틴이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루틴이 선수들한테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체계적인 훈련에 루틴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일부러 네네. 얘기한 루틴을 거예요?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선수들이 루틴을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고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적당한 루틴은 괜찮다고 요즘 다들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류중일 당시 코치도 박한희 선수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네. 생각보다 길게 하네. 네네네. 그런 느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팬들에게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라고도 맞습니다. 볼수 너무 있을 잘하고 것 같아요. 싶으니까 네. 그런 루틴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재밌는 징크스 사례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면. 네, 징크스 네. 예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언론하고 미디어하고 관계된 징크스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야구 팬이나 축구 팬들도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요.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어느 방송국에서 하면 진다. 어느 방송국에서 하면 이긴다. 네. 이게 네. 굉장히 많거든요. 프로야구 네. 팬들도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혹은 국가대표 축구팀의 경기를 어느 방송국에서 하면 진다. 이거 최근에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세요? 이게 많아요. 예, 이게 꽤 말씀은 많거든요. 못 그래서 드리지만. 어느 방송국에서 하면 축구 네. 팬들을 막 싫어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징크스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도 잉글랜드에도 있는데요. 네.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 축구 중계를 BBC 아니면 ITV에서 하는데요. BBC는 공영방송이고 ITV는 상업방송인데요. 네. 그 두 방송 중에 한 군데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BBC에서 중계를 하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승률이 올라가는데 ITV에서 중계를 하면요. 실제로 승률이 내려갑니다. 예. 그래서 ITV에서 중계를 하면 잉글랜드 팬들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왜냐하면 저 결과가 팬 안 좋긴 입장에서는 해요. 팬 진짜 입장에서는 그래. 정말 네. 싫어합니다. 불길해요. 왜냐하면 예. 불길하거든요. 예. 결과가 안 좋다는 징크스가 있어서 실제로 잉글랜드는 통계까지 내봤대요. 그럼 얼마나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가. 실제로 통계를 내봤더니요. BBC 중계 시 승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ITV보다요. 실제로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말하는 징크스가 증명이 된 경우도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요. 저 에디터 중 한 명이 자기가 경기를 보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진다고. 그런 징크스는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자기가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직관 가면 꼭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진다. 이번 월드컵 때 대한민국 경기 있는 날 저 직원은 저희가 야근을 시키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야근하면서 보시는 거 아닐까요? 절대 못 봐요. 예. 모든 매체 단절입니다. 네. 예. 그리고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되고 유명한 스포츠 잡지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와 관련된 네, 그 징크스도 스포츠 있나요? 일러스트레이티드 커버에 나오면 팀이나 선수들이 불행을 겪게 된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징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많대요. 커버에 나왔다가 망한 선수들이나 팀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전례가 많아. 얘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LA 다저스가 엄청난 시즌을 보냈다고 합니다. 거의 무슨 최상의 시즌을 보내가지고 그해 8월호에 그 잡지의 8월호의 커버에 혹시 역대 최고의 팀 아니냐. 너무 LA 다저스 성적이 좋으니까 그런 제목으로 커버에 LA 다저스가 실렸는데 커버에 실린 이후에 다저스가 그다음 22경기에서요. 17경기를 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시즌이었는데. 네네네. 와, 설레발 잡지네. 설레발 잡지. 17경기를 치고 결국 이제 LA 다저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힘들게 그 월드 시리즈에 나갔대요. 월드 시리즈에 나갔는데 또 이 잡지가 예상을 했대요. 다저스가 우승한다고. 진짜. 결국 다저스가 우승을 못했습니다. 17년도에. 잡지판 펠레네요. 네. 예, 그러네. 근데 그에 비해서 가끔가다 이 징크스가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깨지는 경우는 정말 적어요. 안 깨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커버 징크스인데요. 깨진 경우는 대표적으로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 이 잡지 커버에 50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신기록인데 마이클 조던 특별하게 부르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농구의 신은 다르네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무하마드 알리인데요. 그 복선은 40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커버예요. 근데 이분도 특별하게
커버에 나와가지고 불운이 없었다고 아. 하더라고. 이런 분들만 예외적인 케이스만 좀 몇 분 계실 뿐이지 네네. 엄청나게 많은 예가 있다고 하더라고. 커버에 실리면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커버에 실리면 좋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도 이 닭을 자주 커버에 실어드리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징크스 따위는 두렵지 않다. 네. 예. 스포츠 세계의 징크스에 관한 이야기 오늘 재밌게 만나봤습니다. 이닭 이정우 박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민의 잡지사 독자 투고를 소개합니다. 꿈꾸는 별님께서 잡지사 들으면서 산책하는 게 하루 일과가 됐어요. 오늘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승표님께서는 항상 절정에 오르려고 하면 끝나는 느낌이네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라고 하셨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풀방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 무편집본이라 양도 더 풍성하고 개인적으로는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양생이님께서 그거 아시려나요? 이강민 편집장 예전에 부채도사 장두성님과 목소리가 너무 똑같이 들려요. 깨는 목소리 낼 때도 그렇습니다. 라고. 배추도사 말고 부채도사라는 분이 또 계셨군요. 실제로 뭐 부채가 좀 있습니다. 예,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잡지사 많이 성원해 주셔야 됩니다. 청취율 조사 도와주셔야 돼요. 독자 투고 보내는 방법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되는 샵 1212 문자 메시지 레인보우나 유튜브 이강민의 잡지사 검색해서 댓글 남기시면 소개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죠. 독자 투고였습니다. 네, 스포츠에서의 징크스 얘기해봤습니다. 이거 뭐 근거 없는 미신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또 최고의 플레이를 펼쳐보려는 그런 선수들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잡지사 시청 안 하고 자면 잠을 푹 못 주무시는 그런 징크스나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